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저번 주 장은 그래도 좀 얌전했던 장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3%씩 변하는 걸 얌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 전주 대비해가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서 점점 그 변동성 자체는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아직 빅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방심할 정도는 아닌데, 저도 그래서 방향성 투자하던 거는 다 접었어요. 아예. 솔직히 저처럼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돈이어서 사실 변동성이 있는 게 좋긴 해요. 그냥 잔잔한 거보다는 있는 게 좋긴 한데 너무 너무 모호하게 가고 있어요. 예측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 하루하루 많이 변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성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이제 투자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못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엔화도 그냥 엔화 상태로 1억 그냥 놀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환전된 그냥 그 상태로 있고 달러도 달러는 제가 스큐를 좀 담아놨는데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지금 0%거든요. 아예 그냥 딱 본에 맞춰져 있는데 들고 있는지는 오래됐는데 본에 맞춰져 있어요. 뭐 언제는 엄청 빠졌다가 언제는 엄청 올랐다가 그걸 반복하다가 목요일에는 오히려 제가 수익이었는데 금요일 아침 되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 거죠. 지수는. 그래서 지금 그냥 그건 본. 그러니까 달러도 놀고 있고, 엔도 놀고 있고, 원화도 그냥 지금은 제가 공매도 추격 매수하느라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뭐 곧버스든 2차전지 인버스든 뭐 레버리지든 뭐 딱히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투자 아이디어 하나가 좀 떠오른 게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진짜 투자할 게 없는데, 정말 빛과 같이 나타난 투자처가 몇 개 있어요. 통화예요, 통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이랑 나눌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투자처라고 하면은 통화 쪽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 보면은 달러 인덱스랑 여기 초록색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랑 뭐 당연히 최근 1년 동안에는 미국 10년물 금리랑 같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완전 코릴레이션 돼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해방의 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보시다시피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리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괴리가 좁혀지면서 10년물 금리가 내려오든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 아니면 뭐 둘 다 이루어지면 되겠죠. 초록색이 올라오고 달러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괴리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냥 가장 노멀한 투자는 지금 들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 장기채를 사요. 그럼 보시면 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거고 장기물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둘의 괴리가 좁혀지는 거에 대한 베팅이 가능하겠죠. 설령 여기서 터진다고 해도 뭐 얘가 더 벌어져요. 아, 더 벌어진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인데 여기서 더 벌어진다. 아래로 룸이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요. 있다고 해도 95까지 볼게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4 정도 더 빠진다 보고, 장기물 금리 여기서 더 올라서 4.5까지 오른다고 보고, 그냥 그 정도까지 터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 터지면은, 그때는 그냥 오히려 한 번 더 방금 말씀드렸던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장기물 금리를 산다. 그러니까 TLT를 사러 가는 거죠. 그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게 한 번 더 물타기 되는 게 그 정도 자리에서 하면은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쪽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장기물 금리가 내려간다. 장기물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 괴리를 좁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요 두 개가 괴리가 벌어진 거를 사이를 먹으러 들어간다는 투자가 꽤 유효해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러 환전을 원래 3천 했었는데 지금 수익이 좀 나서 4,400 정도 돼서 요거 일단 1억 정도 맞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까지 제가 보기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거든요. 볼게요, 요거. 요것도 1년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달러 인덱스랑 원 달러 환율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안 빠지면서 아마 탄핵 여파도 좀 있었겠죠. 근데 그래도 뭐 1480원까지 올라갔던 게 며칠 만에 30원 내리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죠. 1400 지금 초까지 내려와 있는 건데 물론 원달러 환율도 되게 내려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가 정말 미친 속도로 빠져요. 110부터 99.2까지. 근데 이것도 보면은 104에서 한 달 정도 놀았어요, 이미. 한 달. 3월 한 달 동안 104에 완전 파킹으로 되어 있었는데 5가 더 빠졌어요. 그 해방의 날 이후부터 5가 더 내려갔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많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되어 있던 걸 팔고 달러를 팔고 뭐 유로화라던가 위안화라던가 엔화로 바꿔서 다른 곳에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고 이게 또 웃긴 게 금리를 제가 안 가져왔네요. 뭐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이미 유로가 금리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파월 해임한다고 막 그렇게 트럼프가 썩내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은 저렇게 금리 내리는데 우리도 금리 내려야 되는데 니 뭐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파월을 막 자르네만에 그렇게 얘기가 좀 불거지고 있는 건데 그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유럽은 금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은 건 미국이고 이거는 그냥 어떤 금융 투자에 있어서 망고의 진리인데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흐르게 돼 있어요. 물론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이 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뭐 준기초통화 정도 되는 뭐 엔화, 유로화 정도까지 포함해서 달러, 유로화, 엔화 정도까지 여기서는 금리가 높은 곳으로 어지간하면은 돈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미국이 그렇게 돈이 몰렸던 거죠. 장기 금리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GDP도 굉장히 높게 되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그렇게 높게 있었던 거고 사실 그런 실질 수익률 자체가 높다 보니 그쪽으로 돈이 쏠렸던 건데 지금처럼 요것도 되게 특이한 경우죠. 유럽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근데 돈이 유럽으로 간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우선 재정 준칙까지 바꿔가면서 방위비에 대한 그 리밋을 풀었죠. 독일은 GDP 대비 부채가 한 60%밖에 안 돼요. 일본이 200이 넘고 미국도 뭐 140, 150 정도 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채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풀지 않았거든요, 한도를. 근데 그거를 정말 몇십 년 만에 그걸 푼 거죠. 그 매력도 자체가 뭐 매력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채권을 찍어낸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독일 분투체가 금리가 올랐고 그 와중에 미국 장기 물금리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럽의 분투체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자금이 썰물처럼 나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금리가 어디가 높은데 왜 그렇게 돈이 갔냐라는 말을 하신다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유럽 쪽이 훨씬 투자 가치가 있다. 왜? 재정 준칙 때문에. 재정 준칙이 아니라 재정 정책 때문에. 금융 정책도 완화로 돌고 있는데 재정 정책까지 완화로 돌고 있어서 두 개가 합이 맞다 보니 훨씬 투자 매력이 있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도 지금 할 거 다, 카드를 다 꺼냈어요, 이제. 더 이상 꺼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달러 인덱스가 튀어 올라오는 게, 왜냐면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릴 폭도 되게 많이 남아있고,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기대 인플레라던가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 장기 금리가 이렇게 떠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EPS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그게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뭐가 있죠? 감세 때 뭐야 저기 관세 때문에 무조건 기업의 EPS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지금 계류 중인 감세안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흐름 자체가 우선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빠진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물밀듯이 돈이 나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감세안이 통과되고 나면 기업의 EPS를 보전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다시 한번 돈이 미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저렇게 처박혀 있던 게 지금 유럽은 나올 카드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재정 정책, 금리 인하 이제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회 연속인가 거의 금리 인하를 때려놓은 상황이죠.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할 룸이 너무 커요. 지금 심지어 파월한테 트럼프가 압박도 하고 있고 파월을 뭐 해임안에 뭐네 그건 사실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뭐 소송안이 뭐니 하는 와중에 내년 2월까지인가 그렇죠. 26년 2월까지. 그때까지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뭐 해임 되네 만에 뭐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부담을 느껴서라도 단기 금리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빨리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쪽도 돈이 돌고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가 높니 낮니 가지고 자금이 흐르는 것 같진 않고 투자 매력이 있니 없니 가지고 지금 흐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막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아닌데 금리까지 내려가지고 돈을 푼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예, 미국의 주식 쪽으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쪽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1,400원까지 온다고 하면은 꽤 많은 자금을 투입할 거고 일단 뭐 월요일만 되더라도 1,410원만 되더라도 당장은 일단 5천 정도는 환전해서 달러로 바꿔놓을 예정이에요. 그걸로 TLT를 산다까지는 모르겠어요. TLT 4.3에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달러로 바꿔놓고 4.5 정도까지 가면은 현재 들고 있는 달러는 전액 TLT로 바꿀 거고 그 전에는 그냥 달러 상태로 둘 겁니다. 굳이 뭐 지금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든 아래든 투자할 구멍이 보이지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달러에 투자하는 게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할 사람들은 달러로 바꿔서 TLT를 사면은 요 괴리가 좁혀지는 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은 이제 바꾸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연초부터 N 투자 말씀드려가지고 실제로 투자해서 제가 수익이 한 20% 정도 났는데 올해 한 투자 중에서 제일 잘한 투자죠. 솔직히 이거는. 제가 920원에 환전해가지고 니케이 곧버스 때려서 2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일단 1,000원까지는 본다. 1,000원까지는 안전마진,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갈 걸로 보는데 그 위가 사실상 뚫려 있지가 않아서 지금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먹을 자리보다 잃을 자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월 해임. 아무튼 여기는 좀 이해가 되셨을려나요? 통화 쪽에서의 투자 포인트? 이 두 개가 괴리가 나 있는데 요 사이 괴리가 좁혀지는 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원화로 달러를 사서 TLT에 투자하면은 요게 좁혀지는 방향 쪽으로 양쪽 방향으로 다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괜찮고 한 번 더 업사이클 나와서 장기 금리가 4.5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9.5까지 내려가면은 더블로 물타기 한번 해볼 정도로 충분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원 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저는 1,4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예, 아주 많은 금액을 달러로 바꿔서 뭐 TLT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TLT가 그 당시에 만약에 4.5 레벨 정도면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달러로 바꿔서 내비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일단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원화가 좀 내려갈 부분이 있는데 많이 못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적정 가치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N도 굳이 지금 원화를 N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오히려 N 투자를 할 거면 제가 보기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달러를 바꿔서 달러로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FXY라는 달러 N 환율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N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N을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 N 투자가 아니라 원을 달러로 바꿔서 FXY라는 N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 올라가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예, 엔화가 강세로 도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보여져요. 원 N 투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 N 투자는 직접 환율 교환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달러를 매개체로 두고 원 달러 N 가지고 두 개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원 N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게 상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상쇄되는 거를 없애려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N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해임에 대한 뭐 질문이 좀 있던데 우선 던졌죠. 트럼프가 파월 해임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나중에 가가지고 뭐야 파월 저게 또 그냥 금리 늦게 내려가지고 지금 경제 다 작살났다고 그렇게 뭔가 정치몰이하기에도 좋은 발언이죠. 트럼프도 알 거예요. 파월 해임 못하는 거. 해임하면은 또 어차피 소송 걸려가지고 그것도 1년 지나면은 지금 어차피 남은 임기가 뭐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 어차피 그냥 지나면 그 뭐야 법정 공방 하는 와중에 임기 다 채울 거예요. 그 지금 설령 의장 해임하더라도 뭐야 보더 이사회에 어차피 남아있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약간 정치 쇼로 보고 있고 근데 이 정도로 트럼프가 단기 금리 하락에 대한 강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푸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해임이 된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 물러나거나 한다고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오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나서서 금리를 인하한다. 어차피 말 잘 듣는 애 세울 테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 아직 인플레가 잡히지도 않았고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아닌데 돈을 푼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 우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채 투자는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인플레에는 완전 쥐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이 해임된다 막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채권 투자는 절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쓸데없이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온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플레가 오는 게 주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면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회사라는 자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샀는데 앞으로 인플레가 올 것 같아. 그럼 딱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인플레가 오면 주식도 오르겠죠, 보통은. 당연한 거잖아요. 회사 자산도 다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저기 뭐야 서비스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뭐 인터넷 쪽도 사실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대한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하는 게 오히려 미국 주식 쪽에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주식 투자는 롱이고 채권 투자는 숏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올 것 같긴 한데 온다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는 여기까지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매크로에 대한 얘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뷰를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월요일에 세미나를 할게요. 멤버십 분들은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는 어차피 공매도 트레이딩 하는 거 관련된 부분이니까 매크로만 들으실 분들은 여기서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투자했던 거는 한미반도체 일단 공매도 추격 매수 한번 진행해서
수익, 예, 이렇게 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샀던 거는 이렇게 두 가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요건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했던 건지. 그리고 막판에 한미반도체는 좀 담은 상태에서 9천만 원 정도 담은 상태에서 일단 장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투자는 제 원화, 엔화 계좌 합쳐진 곳은 지금 올해 6,400 정도 했고 달러는 지금 제가 토스 증권에다가 해놨는데 여기는 투자 수익 1,300 돼서 올해 총 7,700 정도 수익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익 인증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지가 돈 번 것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이거를 계속 올해 총 수익을 계속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돈을 잃는 투자도 있고 버는 투자도 있는데 이렇게 버는 것만 계속 보여드리면 좀 신뢰도가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전체 통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레버리지 투자 왜 했냐면,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단톡방에서도 네?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진짜 그냥 공짜로 먹는 자리예요. 괴리. 요렇게. 10시 14분에 제가 올렸던 거죠. 보면은. 주간 풋이 쌓이고 있는데, 코스피 선물이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주간 풋, 그러니까 개인이 아랫 방향에다가 베팅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개인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개인이 숏배팅을 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괴리가 난 걸 보고 투자가 들어간 거고요. 보면은 요때입니다. 요 노란색 쳐 있는 칸이 제가 딱 투자할 때 그때 상황이에요. 보면은 주간 콜도 매입을 하고 있고 주간 풋도 매입하고 있어요. 요게 월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인데 보면은 외국인이 오히려 양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폭의 위아래 변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 근데 그 와중에 개인이 주간 콜옵션이랑 풋옵션 둘 다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주간 풋옵션이 너무 많이 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일단 윗방향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횡보를 했어요. 이게 하루 종일. 이때 한 1시간 정도 횡보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일본봉이네요. 그래서 보면은 한 30분 정도 횡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윗방향에다가 레버리지 요 앞에 썼던 거 있죠, 요거. 근데 보면은 그래도 컨디션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매수 금액이 2.4억. 근데 레버리지잖아요. 그럼 거의 5억 가까운 돈을 윗방향에다 베팅을 했고 물론 0.45%밖에 저는 못 먹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레버리지를 엄청 튀겼죠. 그래서 저 엄청 좁은 갭을 발라먹으려고 레버리지를 써서 비록 0.4%인데 수익이 그래도 100만 원이 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개인 주간 풋옵션이 계속 늘었어요. 보면은 또 주간 콜옵션은 줄었죠, 오히려. 매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윗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이거 올리고 했는데, 보세요. 지금 0.1% 상승 중이었죠. 장 마감할 때까지 원웨이로 오릅니다. 제가 아까 올렸던 게 여기, 여기 횡보한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횡보하고, 그 주간 풋옵션을 개인이 매수하는 걸 보고, 윗방향에다가 넣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원웨이로 올라서, 예, 한 40bp 정도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주간 옵션을 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심지어 지금 장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 개인이 지금 아랫방향에다 베팅해놨죠. 심지어 콜 윗방향 베팅은 마이너스로 박아놨어요. 이거 다 누가 가져왔어요? 금투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러면 월요일에도 사실상 윗방향으로 오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당연히 이건 봐야 돼요. 지금 레벨대에서 아랫방향 베팅, 윗방향은 오히려 옵션 셀.
개인이 해놓은 거예요. 무조건 개인 반대예요, 그냥. 개인은 못 먹는다 치면 돼요. 외인이 개인들이 먹게끔 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투자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왜 팔았냐면, 왜 이거 뭐 0.2% 먹은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니까. 왜 요거 먹고 나왔냐면, 한미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미반도체에 제가 진입하려고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 한미반도체가 그 목요일에도 오를 때 제가 사실 이거 담당했던 분한테 조금 얘기를 했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알림을 안 주냐? 당신이 담당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번 윗골이 달려 있죠. 여기 지금 32,400원에 계속 벽 맞고 내려온 자리가 있는데 여기 윗골이 달려 있는데 21선 탈환하려고 올라가다가 좌절된 거거든요. 그 윗골이 이만큼 달고 지금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에도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보고 있는데 예, 요게 뜬 거예요. 한미반도체예요. 3분봉입니다. 3분봉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서 3분봉이 하나 일단 섰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삐죽삐죽 한 번씩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다음 봉에서도 올라가는 거 보고 이때부터 추격 매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미 튄다 했죠. 1시 20분에 3분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사실 여기 21선 위에다 올려놓고선 장 마감만 해도 이거는 다음 날에 충분히 윗방향으로 보고 베팅이 가능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7만 원 위에서 마감을 하면은 뭐 마지막에 매수해 놓고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중에 다시 튀기 시작해서 보세요. 요거 올릴 때 저 이거 얼마였어요? 69,800원. 21선 안착하고 마감하면 월요일에 노려볼 자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자꾸 제가 저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한미반도체예요, 이거. 보세요. 공매도 현황에 들어가 보면 3월 31일부터 쳤으니까. 옆에 보면 평단가 있죠. 지금 얼마예요? 7만 3천 원이죠.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6만 원. 6만 원에 43만 주. 5만 8천 원에 53만 주. 보이죠? 이거 두 개만 더 해도 벌써 95만 주죠. 6만 원 아래에서 95만 주가 공매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날만 하더라도 10% 정도 오른 거죠, 이거. 6만 7천 원. 10%도 12% 정도 올랐던 건데 심지어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는 여기서 더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거는 무조건 쇼커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쇼 스퀴즈죠, 그거는. 얘네 지금 5만 원대에서 100만 주 가까이 공매도를 쳤는데 생각해보세요. 6만 원에서 지금 7만 3천 원이니까 20% 정도 오른 거잖아요. 20% 넘게 올랐죠. 근데 공매도 칠 때 다 로스컷이 걸려 있어요. 근데 20% 정도면은 충분히 쇼커버, 그러니까 쇼스퀴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장중에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7만 원, 요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방금 만 개가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7억 원이 한 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였냐면 쇼스퀴즈 난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공매도 평균 단가 보는 거 여기 알려드렸죠. 누적 치료해서 여기.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뭔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긴 한데 저는 여길 보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누가 매물대 얼마 가지고 있는지, 공매도 얼마에 쳤는지. 그게 제가 뭐 네다섯 개 할 때는 돼요. 근데 30개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종목 하나하나씩 알려준 다음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종목 하나를 하면 이런 거에 대한 겐또를 때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씩 배정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물론 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다 트래킹을 해요. 6만 원에서 공매도가 40만 주 나가 있다. 5만 8천 원에 공매도가 53만 주가 나가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치를 다 이 가중 평균을 사실 해야 돼요. 이 마지막 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보려면 요 마지막 걸로 그냥 공매도 평균 단가 퉁치세요라고 한 건데 사실 여러분은 종목 하나씩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쇼스 퀴즈가 날 때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매도 추격 매수가 돈을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공매도 쳤던 애들이 쇼스 퀴즈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쇼커버 들어오면은 그때 예, 추격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매도가 많이 발생돼서 많이 떨어져 아래로 반대로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차피 이거 공매도 했던 거 다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다시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편승해서 걔네 쇼커버 들어올 때 같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진 종목들은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돈을 먹을 수 있고 가격이 많이 내릴 때 돈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다 맞춰두라는 거예요. 이 30종목에 대해서. 아니면은 담당자가 좀 가격이 3% 이상 정도 변하면은 알려줍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장중에 트레이딩을 했던 이유는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던 요 공매도. 이미 앞에서 발생된 6만 원 이하에서 발생된 것만 해도 벌써 95만 주, 99만 주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입을 했던 거고 지금 보면은 실제로 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되게 몸통 있게 뚫어놨죠. 그래서 전 사실 이거 윗방향으로 되게 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천만 원 넣고 장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는 예, 제가 보는 종목들은 그냥 단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뭐뭐뭐 좀 보고 있다고. 다음 또 복귀하려고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요거는 했어요. 한미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요렇게 추적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당일에 요거 갑자기 급등하는 거 보고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말이나 그 전날부터 이렇게 종목 분석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뭐 밥함 포홀도 괜찮죠. 이거 쭉 내려오다가 이거를 제가 그냥 이 전날에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얘에 대한 가격 레벨대가 어느 정도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어떤 상황이 나오면은 그냥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갑자기 한미반도체가 튀니까 너는 트레이딩 한 거다. 너는 이거 직장인이 이걸 일을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전날부터 얘 가격 변동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세우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액션이 나간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제가 담당해드린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조금 좀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하나를 여러분이 똑바로 해서 제가 물으면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걸 하나하나 다 하는 게 뭐 이 공매도 평균 이거 날짜마다 하나하나 있죠. 이런 거. 지금 가격이 얼마대인데 이날의 공매도 친 놈들 물량은 손실이겠네. 몇 프로 손실이겠네. 이런 걸 다 트래킹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요 맨 아래에 있는 요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제가 그냥 되게 러프하게 보려고 요 마지막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되는 거는 사실 매일매일의 물량당 이 공매도 레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단톡방에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냥 그 TF 단톡방에다가. 그리고 요 공매도 TF 말고 그냥 사실과금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제콕도 보면은 맨날 이거 올리고 있죠, 지금. 한국은행에서 올려주는 리포트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 공매도 TF에 자료를 받을 만한 본인이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입장시켜 드릴게요. 이쪽은
요 장중에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사실 그 원래 방은 매크로 얘기하는 방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장중에 뭔가 이런 변동이라던가 투자 관련된 거를 알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넣어 드릴게요. 아무튼 제콕도 내가 여기다 다시 올려줄 테니까 이 방 입장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 장중에 이렇게 다 올려드리거든요. 봉이랑 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뭐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다 하거든요. 보면은 이거 쇼츠퀴즈 나을 것 같아서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있지? 여기 있죠. 쇼츠퀴즈. 그래서 제가 샀던 거예요. 그 수익이 난 거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그렇게 억 단위로 투자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걸 이미 제가 전날에도 그 공룡님한테 제가 쿠사리 주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한미반도체를 엄청 보고 있었어요. 이게 전날부터도 월봉, 일봉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때부터. 공매도 세력들한테 문제가 되는 자리였어요. 이미 이 전날에도. 그래서 이거 밀렸잖아요. 그 장중에도 보면은 73,500원이 엄청 타이트한 자리예요. 아, 여기 있죠. 저 올렸던 거. 73,500원에다가 지금 6,000개밖에 안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갉아먹죠? 그럼 바로바로 물량을 갖다 대서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여자리를. 그래서 이걸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관건은 일단 73,500원 넘냐 안 넘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거 넘어서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제 생각엔 이거 쇼스퀴즈 진짜 미친 듯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익 극대화하기에 좀 좋은 구간. 그래서 월요일은 일단 한미반도체에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9시 50분에 제가 게시판에다가 세미나 참석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또 한 주 시작하실 텐데 항상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거니까 월요일이라고 또 너무 막 불쾌하지 마시고 좀 좋은 마음으로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출근할 때 인사도 좀 쾌활하게 하시고 좋게 좋게 시작하세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아요. 진짜. 우리 주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이 좋잖아요. 도박장 문 열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진짜 월요일, 아니 뭐 제가 직장인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아무튼, 월요일에 좀 더 투자 포인트 제가 상세히 다 짚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통화 투자, 이 로직도 훨씬 깔끔하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이 협상하는 것 때문에 통화 쪽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분명히 엔화가. 지금 베센트가 환율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일본 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니다. 우리 환율 뭐 거기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베센트가 이미 환율 조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율을 컨트롤해 주기를 140엔까지 해달라고 130엔까지 해달라고 BOJ 쪽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뭐야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직접적인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회담 때에는 분명히 엔화가 한 번 더 강세로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FXY를 말하는 거예요. 달러로 바꿔서 FXY를 사자. 그게 진짜 저는 투자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이겠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늘이겠죠. 오늘 9시 50분에 게시판에다가 링크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인원이 넘게 되면은 100명이 제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멤버십으로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세미나에 한해서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